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에서는 최근 전 세계 뉴스를 완전히 도배했던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죠.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HMM 나무호 폭발 사건을 쫙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속보가 아니거든요. 이 극적인 뉴스 이면에 숨겨진 선박 화재의 진짜 무서운 과학적 이유, 그리고 그 뒤에 얽힌 아슬아슬한 지정학적 이야기까지 싹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고들기 전에 이 사건의 판을 확 키워버린 발언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썼죠.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포함해서 아무 상관없는 나라 배들에 여러 번 총을 쐈다라고요. 와, 정말 엄청난 폭탄 발언이죠. 이 한마디 때문에 이게 단순 사고가 아니라 전 세계가 긴장하는 지정학적 위기로 빵 터져버린 겁니다. 도대체 그 바다 한가운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가 짚어볼 내용들입니다. 먼저 해협에서의 폭발 사건부터 시작해서요. 이게 피격인지 아니면 단순 사고인지, 선박 화재 통계, 폭발을 일으키는 세 가지 원인, 밀폐 공간이 왜 그렇게 무서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발이 묶여있는 160명의 선원들 이야기까지 순서대로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네, 1장, 해협에서의 폭발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 운명의 밤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날의 급박했던 상황을 타임라인으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2026년 5월 4일 밤 8시 40분쯤이었어요. 아랍에미리트 근처 바다에 떠있던 HMM 다목적 운반선 나무호 기관실 왼쪽, 그러니까 좌연 쪽에서 쾅 하는 굉음이랑 같이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 고립된 배 안이잖아요. 6명의 한국인 선원을 포함해서 총 24명의 선원들이 소화기를 들고 말 그대로 사투를 벌였습니다. 무려 4시간이나 피말리는 전쟁을 치른 끝에 자정쯤 기적적으로 불을 껐고요. 정말 천만다행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휴, 진짜 다행이죠? 2장, 피격인가 단순 사고인가? 불은 껐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도대체 왜 터진 걸까요? 지금 이 폭발 원인을 두고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시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측은 이란의 군사적 공격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죠. 반면에 우리 한국 정부와 해운사는 외부 공격 가능성뿐만 아니라 배 자체의 기계적 결함이나 단순 내부 사고일 가능성까지 전부 열어두고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진짜 팩트가 뭔지 가려내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하니까요. 아니, 그럼 배에 들어가서 빨리 확인해보면 될 거 아니냐 하실 텐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산화탄소 때문이에요. 화재를 진압할 때 선원들이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 가스를 쏟아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폭발이 시작된 기관실 안은 가스로 꽉 차 있어서 사람이 아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 당장 현장에 들어가는 건 포기하고 배 전체를 근처 두바이 항구로 예인해서 정밀 조사를 하기로 한 거죠. 3장, 통계로 본 선박 화재입니다. 뉴스에서는 이런 극적인 사건들만 나오지만 사실 이 이면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아주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배에서 나는 불이 이렇게 치명적인지 학술 데이터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화재랑 폭발 사고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해양 사고 데이터를 보면 전체 사고 중에서 화재나 폭발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9년에는 4.7%였는데 2012년에는 무려 7.58%까지 훅 뛰어오르면서 정점을 찍습니다. 한 해 화재 건수만 55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다 위에서 배가 불타거나 터지는 게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 희귀한 일이 절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인 셈이죠. 그런데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이 데이터 뒤에는 정말 가슴 아픈 인명피해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연도별 인명피해 흐름을 보시면 2010년에 유독 막대가 확 솟구쳐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거대한 비극의 숫자, 뭔지 짐작이 가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46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천안함 침몰, 그리고 구조를 돕다 안타깝게 가라앉은 98 금양호의 아픔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바다 위 사고가 얼마나 순식간에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지 너무나도 뼈저리게 보여주고 있죠. 그럼 도대체 어떤 배들이 특히 위험할까요? 통계로 보면 배가 오래되거나 무리하게 작업을 많이 하는 어선에서 화재가 제일 자주 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건요. 바지선 다음으로 바로 이번 나무호 같은 거대한 화물선에서도 불이 엄청나게 많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크고 첨단 설비를 빵빵하게 갖춘 화물선이라고 해도
화재 위험에서는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4장, 선박 폭발의 3가지 원인. 방금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통계로 보셨죠? 그럼 이제 도대체 배 안에서 폭발이 왜 일어나는 건지 그 과학적인 메커니즘을 싹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련 학술 논문들을 보면 배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원인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용접 작업할 때 튀는 뜨거운 불티입니다. 2011년 일모기호 사고가 바로 이 불티 때문에 꽝 터졌죠. 두 번째는 유증기와 정전기고요. 세 번째는 아주 치명적인 화학물질들이 섞이는 경우입니다. 2015년 한양 에이스호 사고가 대표적인데요. 화물 탱크에서 샌 산성물질이 배의 무게중심을 잡는 평형스 탱크의 물이랑 만나서 엄청난 화학 반응을 일으켰고 결국 배 위쪽이 아예 찢겨나갈 정도로 끔찍한 폭발이 일어났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핵심은 바로 두 번째, 유증기 폭발입니다. 기름을 빼내고 난 텅 빈 탱크 안에는 불이 아주 잘 붙는 가스, 그러니까 유증기라는 게 남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제대로 환기시키지 않은 꽉 막힌 공간에서는요, 선원들 작업복에서 스파크가 튀는 그 아주 미세한 정전기 하나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연쇄 폭발이 일어납니다. 2012년에 발생한 두라 3호 폭발 사고 역시 이 유증기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정전기가 불씨가 돼서 벌어진 참사였습니다. 정전기 하나가 배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정말 무섭죠? 5장, 밀폐 공간의 공포. 육지에서 나는 불도 무서운데 왜 굳이 바다 위 배에서 나는 불이 훨씬 더 끔찍하다고 하는 걸까요? 육지 건물하고 바다 위 배는 환경 자체가 완전히 그냥 180도 다릅니다. 육지에서 건물에 불이 나면 대피로도 비교적 뚜렷하고 소방차도 금방 윙 하고 달려오잖아요. 그런데 배는 망망대해 한가운데 둥둥 떠 있으니까 밖에서 당장 누가 도와주러 올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더 무서운 건 배가 강철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강철은 열을 엄청나게 잘 전달하잖아요. 불이 나면 배 전체가 순식간에 펄펄 끓는 거대한 오븐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도망칠 곳 하나 없는 철창 속 화재. 이번 남호 선원 24명이 4시간 동안 그 펄펄 끓는 고립된 공포 속에서 불길과 싸웠다는 거 상상이 가시나요? 6장, 160명의 발묶인 선원들입니다. 자, 이제 이런 과학적인 이야기에서 잠깐 빠져나와서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가장 시급한 현실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160. 이 숫자의 무게감이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이 극에 달하고 봉쇄가 계속 길어지면서 이 해협 안쪽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발이 묶여버린 한국 관련 선박이 무려 26척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 배 위에는 벌써 2달 넘게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선원 160명이 타고 있습니다.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의 거친 발언들이 오가는 이 아슬아슬한 지정학적 위기,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언제든 대형 참사로 번질 수 있는 배 안의 구조적인 위험성까지, 이 2가지 거대한 위협의 한가운데 덩그러니 남겨진 우리 선원 160명은 과연 언제쯤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본 이 내용들이 그냥 뉴스 하나 이해하는 걸 넘어서 이분들이 하루빨리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